예, 지금 이제 여성의 사회적 시간표가 1980년대하고 2010년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시면은 초혼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동안에 한 번은 싱글 라이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가족이 함께 산다라는 개념이 거의 불안정해지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일과 결혼 사이에서 결혼을 이제 전제로 일을 뭐 휴직을 하거나 혹은 이제 결혼 후 퇴사 이런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일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을 했다고 해서 퇴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잠시 출산 후에 잠시 휴직을 한다고 해도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고 평생 일이라는 개념으로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컴플렉스도 개념이 상당히 바뀌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역전되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그냥 남자와 여자 모두의 삶의 조건이 팍팍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외모야말로 사실 세대 간의 생각이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세대에 따라서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는 외모 컴플렉스. 1970, 8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여성들은 몸을 대상화,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갈등하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내가 대학에 들어간 후 학교 행사나 교수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은 자아 실현이었던 것 같다. 청바지와 면티를 주로 입었던 것도 남학생들과의 평등함을 추구하는 우리 나름의 문화였다. 지금도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옷을 피한다. 그런데 요즘 후배들의 과감한 노출 스타일이나 볼륨업 스타일을 볼 때면 직장에 무슨 패션쇼 하러 오는 건지 누구 보라고 그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당당함이 부럽기도 하다. 반면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매력 지수를 높이기 위해 외모 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이힐은 중요한 날이거나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 신는다. 가령 데이트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신으면 내가 좀 더 단정해 보이고 길어 보이고 부해 보여서 좋다. 바지를 입었을 때 한국 사람은 비교적 종아리가 짧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 하이힐이다. 연예인들도 일반인인 우리와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앞굽과 뒷굽으로 다리가 훨씬 가늘고 길어 보이며 비율 또한 좋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 한마디로 예뻐 보이려고 옷태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는다.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생각도 나고 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대학생들의 옷차림이나 외모에서는 확실히 변화도 있었고 또 생각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세대 간 외모의 차이 또 외모를 꾸미는 것의 차이, 외모 컴플렉스의 차이를 갖다 평소에도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특히 여자 대학생들을 해마다 20살이 된 이제 새로운 여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생들도 이제 뭐 성형이나 어떤 이제 치장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외모 컴플렉스는 확실히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세대 때는 오히려 유니섹스 모드가 유행했었잖아요. 이렇게 펑퍼짐한 맨투맨티에다가 청바지,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제 의상이 유행이었고, 그때도 아닌 사람들은 있었더라고요. 그렇긴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뉴 페미닌 시대라고 해서 여학생들이 그 여성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외모도 하나의 새로운 자본이다. 새로운 스펙이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엄마 세대들이 외모에 대해서 가부장제가 부여하는 억압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형에 더 가까웠다면 그 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서도 여성 억압적인 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매력 자본이라는 이제 캐서린 하킴의 개념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롭게 자신의 스펙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고 예전에는 있습니다. 사실 하이힐이라 그러면은 그 전족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 신체에 대한 억압성 이런 걸 강조했다. 그럼 요즘은 굉장히 높은 스틸레토 이런 게 굉장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선망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성성을 드러내는 시대, 여성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 개발의 한 요소가 됐다는 점에서 좀 뭐 어떤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성의 억압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이 개성을 드러내는 시대하고 또 맞물려 있어서 더 여학생들의 모습이나 여성들의 모습들이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성적 매력을 강렬하게 추구하는 것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물론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많이 만나시고 있긴 하지만 남학생들은 어떤가요? 남학생들 이제 남성들도 인터뷰 조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해보면 요즘 이제 웹툰에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 못생긴 남자 아이가 그 아주 정말 멋있는 남자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종류의 만화예요. 그래서 두 명의 인격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도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성에게 외모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20년 전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외모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데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외모는 여성에게 중요한 스펙이라는 것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여성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남성의 외모다.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이죠. 부차적 요소이긴 하지만 남성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결정적 요소고 자본이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외모가 그들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여성에게 외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이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매력 자본 또 각성한 섹시즘 이런 지금 용어들을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그냥 들어서는 저희는 잘 모르는 말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최근 이제 사회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매력 자본은 이제 캐서린 하킴이라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사용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뭐 외국에 있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가 소개를 했지만 차일피일 못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관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발표에서 이 매력 자본이라는 거는 브루디에가 얘기하는 이제 문화 자본이라든가 경제 자본, 사회 자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자본으로 외모 자본을 봐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키워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사회적 자본이 되고 문화 자본이 된다면 왜 나쁜가? 여성들이 남성들이 오히려 지식자본,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데서 우위를 갖고 있다면 이 외모자본은 여성들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해주자. 독립자본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게 이제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인데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1세대 페미니스트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외모를 적극적인 수용을 하고 그것으로 어떤 자기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관점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성한 섹시즘은요? 각성한 섹시즘은 오히려 매력 자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의 일원인데요. 그 매력 자본과 같은 관점들을 섹시즘이 각성을 했다.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섹시즘을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수잔 더글라스의 개념인데, 그러나 이런 이제 각성된 섹시즘이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고 TV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는 굉장히 그 화려하게 뭐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이제 섹시한 섹시 스타들이 이렇게 이상형으로 떠오르는 이런 시대에서 오히려 이젠 뭐 젠더 차이는 없어진 거고 이런 성적 매력은 놀이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젠더 차이나 권력 차이가 없어졌는가? 라는 걸 이제 수잔 더글라스는 묻고 있는 것이죠. 계급 차이나 젠더 차이가 여전히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오히려 흐리는 관점이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형에 대해서는 이선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고민스러운 저는 성형을 제일 고민할 때가 사실은 20대이기도 하지만 늙어감을 고민할 때 에이징에서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성형이거든요. 눈이 처질 때 쌍꺼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에게도 큰 고민입니다. 근데 20대들도 사실 보면은 요즘은 성형이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뭐 쌍꺼풀, 코 올리고 이 정도는 그냥 보통이고 가슴 성형 뭐 이런 게 이제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